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차갑게 식은 가운데 금리 인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 역시 2600선 사수에 실패하면서 올해 상승분을 반납한 상황인데요. 쌓이는 악재로 먹구름이 잔뜩 낀 주식시장, 4월은 이대로 잔인한 달로 마무리되는 걸까요? 잠시 후 시장 전망과 대응책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는 반도체주에도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삼성전자는 8만 원을 방어하지 못하고 다시 7만 전자로 내려왔고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크게 흔들린 반도체주, 소나기는 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싸게 살 마지막 기회일까요? 관련주에 대한 정확한 투자 포인트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반등 기대감과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이면서 투자처 선정에도 난항을 겪게 되죠. 이럴 때일수록 기회 모색과 위험 관리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한데요. 잠시 후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줄 5스타의 전략과 핵심주가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영구, 김동화, 이동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속에서 반도체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역시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업계의 슈퍼 을로통하는 ASML과 대만의 TSMC의 실적 발표 결과가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또 더욱 악화시키기도 했죠. 네, 일단은 엇갈린 실적이 나왔는데요. ASML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매출은 21.6%, 그리고 영업이익은 36.9%가 줄어든 모습을 좀 보였고요. 원인으로는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9%이며 미국이 첨단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과 삼성전자 그리고 TSMC, 인텔 등도 투자를 늘리지 않고 노광 장비 관련해서는 주문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부진한 실적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반면에 TSMC는 AI 특수 덕분에 매출은 전년 대비 16.5%, 그리고 순이익은 8.9%가 증가를 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독주 효과를 톡톡히 본 실적을 보였지만 연간 가이던스가 이제 나쁘게 나오게 되면서 다시 반도체 밸류체인의 하락세를 다시 이끌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는데 AI 열풍을 주도해온 대장주죠. 엔비디아 주가 역시 최근 하락 마감하는 거래일이 많아지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김영구 대표님은 이제 반도체주 향방에 있어서 엔비디아 주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엔비디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엔비디아는 제가 계속 필살기 방송에서도 나와서 말씀드릴 때 $1,000 못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고점을 얼마 찍었냐면 $974.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계속 2개월 정도 횡보 조정만 하고 있죠. 이건 예상했던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을 때 엔비디아가 너무 과속을 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격과다에 의한
괴리율 때문에 결국은 횡보 조정을 할 것이다. 지금 횡보 조정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엔비디아는 당분간 이런 박스권 형태를 이어갈 겁니다. 지지선은요, 840달러가 있고요, 800달러가 있어요. 근데 지금 840선을 겨우겨우 지켜내고 있거든요. 떨어진다 그래도 800달러 그 사이에서 저점을 찍어놓고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추세가 하락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횡보 조정에 등락거듭만 한다는 거죠. 많이 올라가면 900달러 선, 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횡보 조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가 안 떨어지고 계속 횡보 조정하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횡보 조정하면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은 더 떨어지는 이런 양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가 결국 7만 전자로 내려왔고 SK하이닉스 역시 장중에 17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을 이끈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었는데 최근 매수세 자체가 좀 주춤해진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증시가 많이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주춤거리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호재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환율이 1,400원이라는 지지선 자체를 장중에 돌파하기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삼성전자가 보조금 9조 원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텍사스를 통해서 55조 원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또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은 전후공정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기술력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를 TSMC를 주최하는 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HBM 메이커 업체들이 한국의 공정 회사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의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밸류 코스닥 반도체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반도체 종목들의 가파른 상승세를 부러운 눈으로 지켜봤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이 다시 없을 매수 기회가 될까요?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정받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은 매수 기회일까 관망이 답일까라는 물음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관망 의견이 앞섰습니다. 자, 지금 투자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볼까요? 매수, 적극 매수. 세 분 모두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김영구 대표님은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뭔가 좀 반복 매매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반복 매매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꼭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미국 시장처럼 우리나라 지수는 우리나라 종목들은 매수하면 쭉 뭐 빅3 종목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꼭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 마음의 심리도 많이 다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85,000원 올라갈 때 제가 매도 사인 한번 드렸는데요. 매도한 것을 다시 사야 되는 자리는 어디냐? 지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8만 원 아래 75,000원 자리 있죠. 요 사이에서는 매수입니다. 오늘도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76,000원대 초반까지 매수할 기회를 줬어요. 이건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75,000원 밑으로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이건 그냥 줍줍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이 리딩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릴 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벌써 수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 말씀드리죠.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 매수 잘해 놓으시면 또 8만 원 이상권 올라가면서 8만 5천 원과 9만 원에 또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줍줍 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훈 대표님도 적극 매수 의견 주셨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좋긴 한데 네네. 뭐 이번 같은 경우 이제 대외적인 요인이 아마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줬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비싸게 지금 살 상황이 아니라 이제 싸게 좋게 살 수 있는 적극적인 매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대내적으로는 이제 기업적으로는 HBM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가 심한 상태이고 몇 년간 수주만을 놓고 봐도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SK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 그리고 삼성전자는 1분기에 턴어라운드를 한 걸 보면 주가는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발 수요가 아직
아직까지는 이제 독과점 지위를 계속적으로 특혜로 누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HBM4 6세대를 TSMC와 만들기로 양산을 하게 되면서 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게 된다면 더욱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작년 최고치를 경신을 한 이후에 강력한 지지선 형성으로 인해서 17만 원 초반대와 16만 원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적극적인 매수 상태를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김동완 대표님도 이제 반도체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좀 더 예. 첨언을 해주세요. 삼성전자가 그 고환율 대표주라고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5% 정도가 올라가면은 4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저도 놀랍습니다. 현대차는 1,000억밖에 영업이익이 발생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부채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이익에 대한 감소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인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 정도의 환율이 올라갔을 때 오히려 이익이 나지 않고 1,20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이 된다라는 그러한 또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기술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은 실적으로 결과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실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으로 매수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을 가지고 보신다면 시청자분들 꼭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 이번 주 악재 요인들이 중첩되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먼저 최근 미국 3월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매파적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 크게 후퇴했죠.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지 않으면 연내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네. 연준 파월 의장의 신중함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점도표나 또 지표 발표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면서 좀 더 조심스럽게 가자라는 그런 측면의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 화두는 사실상은 금리 인하가 3번이냐 아니면 한 번이냐 아니면 없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큰 문제로 자리 잡히고 있는데요. 이 금리 인하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 4월, 5월, 6월까지도 계속 신경을 쓰게 만들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악재로, 그전에는 호재였지만 지금은 악재로 둔갑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지 마세요. 이거는 금리 인하는요.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잖아요. 그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돼요.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예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고요. 금리 인하가 한 번이냐 3번이냐에서 한 번으로 줄어들 거다라는 개념에 너무 노이로제 걸리지 마세요. 야, 여러분들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리가르드 그 ECB 총재의 발언을 라가르드. 보셔야 됩니다. 6월 네. 6월 첫 금리 인하를 갖다가 기정사실화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유럽 쪽에서 일단 CPI 확정치가 2주 전에 발표된 속보치와 함께 2.4% 정도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6월부터는 일단 금리 인하를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국과 유럽이 참 다르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너무 겁먹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지난 2022년 가을 이후 달러당 1,400원대로 치솟으면서 킹달러라는 표현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이 긴급 대처에 나서면서 환율 급등세는 진정 국면을 보이는 듯했지만 사실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죠. 네, 뭐 불안한 건 사실인데요. 예. 뭐 아직 1,380원대이니까 물론 이제 불안한 상황 맞습니다. 하지만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주중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찍었고 그러니까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바로 한미일에서 구두 개입을 시사를 하게 되면서 시장은 그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외환 당국은 1,400원대 부근만 오면 매번 그랬듯이 긴급 대처 조짐을 좀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바로 진정세를 보였고요. 뭐 그 이후로는 시장의 환율은 추가적으로 더 오른 새가 없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이미 상투 잡힌 모습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중동 리스크 확진, 특히나 이제 이스파한 쪽에 핵시설이 좀 많이 몰려 있는데 그 부분만 타격을 하지 않는다라면 중동의 리스크는 점점 더 학습 효과로 인해서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실적 발표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환율도 안정화되는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악재 요인들이 좀 진정되면서 이제 반등하는 듯 싶었는데 이제 마지막 거래에 좀 급락세를 보이면서 좀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증시 양방 어떻게 보시나요? 주식 시장이 요즘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테스트 구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격이 계속적으로 오는데 많이 주식이 더 하락할 것 같은데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생각보다는 더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봤더니요. 사실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 증시는 올라가고 그것이 후퇴되면 주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주가 급락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지연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물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후퇴,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 리스크에 대한 주가 지수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월 달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가장 고점에 피크를 쳤습니다. 그때 주가는 분명히 많이 급락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3월 달에 금리는 인하할 것이다. 그렇지만 인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다가 2월 달에 살짝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6월 달에 금리를 꼭 인하할 거야.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요즘에 인하하지 않는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올해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만약에요 금리를 약속대로 1회에서 3회 정도 인하를 한다면 분명히 5월 달, 6월 달에는 꽃피고 좋은 시기가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요. 시청자분들 조금만 인내해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5월 달, 6월 달 좋은 시장을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자칫 너무 빠르게 매수를 시작할 경우에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필요한 접근 전략에 대한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떨지 말고 매수해야 된다. 매수, 천천히 매수. 세 분 모두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김용구 대표님부터 좀 얘기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삼성전자 얘기할 때도 떨지 말고 매수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식시장은 항상 재료를 먼저 선반영합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중동 확전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단발적인 악재일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사그라들었다는 것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올랐던 지수가 그것 때문에 연기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것이 완충작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완충작용이 됐으니 이제는 아까 제가 22 얘기도 했지만 결국 주가에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차트를 갖다 보면 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선거 있는 그 자리 바로 위에 보면요. 4.8 정도, 4.8과 5.0 사이에 강력한 저항선이 있습니다. 저 자리는요. 쉽게 뚫을 수 없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진짜 무슨 일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못 뚫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요번에도 4.7 올라가다가 떨어졌거든요. 올라가 봐야 4.8이다. 따라서 여기서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그 저항에 가라박혀서 떨어지면 결국은 환율이나 다른 것들도 변동이 오고 그다음에 중동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리스크도 완화가 되면서 주가는 반등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떨지 말고 매매에 임해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동완 대표님께서 좀 팁을 주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전지로 재미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주가가 올라가도 주가가 내려가도 결국에는 고환율과 고금리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식을 거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도주가 당분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투트랙 전략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증시가 이번 주에도 분명히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좋은 날에는 반도체를 매수하십시오. 그렇지만 증시가 나쁜 날도 있습니다. 나쁜 날에는요. 지금 시장을 반영하는 주식을 사십시오. 고금리와 고환율 여기에서 전쟁 리스크까지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가장 수혜를 입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요. 에너지 업종이 가장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그 다음에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쟁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몇몇 개별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면 답은 뻔합니다. 반도체 사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5% 올라가면 테슬라는 1% 올라간다는 말이 있고요. 테슬라가 5% 빠지면 엔비디아는 플러스 1%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작년도에는 테슬라로 먹고 살았지만 미국 투자자들도요. 올해는 엔비디아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도주 매수해야 앞으로 여러분들 수익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